네, 여러분.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손해평가 수험생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의 정의, 남은 내용, 조사 관련 용어부터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조사 관련 용어 라번 여기부터 보실 차례인데요. 자, 내용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실제 결과 주수가 뭐냐? 자, 잘라서 보시면 말 그대로 실제로 결과를 맺는 주수, 나무수, 실제로 과일이 열리는 나무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뭐를 기준으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나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데요. 자, 중요 포인트는 요 다음입니다. 다만부터 보시면은 다만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각각의 품목별로 인수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유목은 어린 나무를 유목이라고 해요. 어린 나무를 유목이라고 하는데요. 유목은 이제 제외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한되는 품종. 자, 다른 얘기로 하면은 가입이 안 되는 가입 불가 품종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예를 들면은 유목이나 제한 품종은 제외예요. 얘네들은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잘 봐두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저희 이 기본 이론 강의 끝나고 실제 결과 주수 이제 구하는 문제를 제가 예시로 드릴 건데요. 자, 그때 문제 보시면은 이 실제 결과 주수라는 용어가 이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되게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결과 주수 용어의 정의 먼저 꼼꼼하게 한번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사 주수가 뭐냐? 말 그대로 고사한 나무 수예요. 죽은 나무, 고사된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게 고사 주수다.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되는 거,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면은 이제 미보상 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가 고사 주수다. 그러면은 미보상 주수는 뭐냐? 자, 바로 위에서 본 거랑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또는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가 우리는 미보상 주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수확 주수는 뭐냐? 말 그대로 수확이 끝난 거죠.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조사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해요. 아까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였죠. 근데 기수확 주수는 조사하는 날짜, 손해평가반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됐어요. 얘네를 우리는 기수확 주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확 불능 주수가 뭐냐? 수확이 불능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까지가 포인트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나 꽃 등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또는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다음번,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된 게 수확 불능 주수. 되셨죠? 만약에 죽어버렸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하면은 고사 주수가 되는 거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나무는 죽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향후에는 수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되면은 수확 불능 주수로 빠진다. 네, 이렇게 두 개, 고사 주수랑 비교해서 수확 불능 주수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자, 조사 대상 주수가 뭐냐?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수에서 고사나무 빼고요. 미보상 빼요. 그리고 수확 완료된 거 뺍니다. 그리고 수확 불능을 빼요.
그래서 남은 나무 수를 조사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사 대상 주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우리가 조사할 나무만 이제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죽은 거 당연히 빼겠죠?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었어요. 미보상 나무 당연히 조사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수확이 완료됐어요. 조사할 게 없네. 네, 다음 수확의 불능.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보험 기간 내는 수확이 불가능해. 얘네 당연히 다 빼겠죠. 얘네를 빼고 남은 나무 수를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할 거예요.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나무 수. 그거를 조사 대상 주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뒤에 마저 읽어보면은 과실에 대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수를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어렵지 않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다음 실제 경작 면적 뭘 기준으로 하냐? 얘도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합니다. 얘네는 실제 경작 면적에는 포인트가 뭐냐? 수확 불능이나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이 포함된다.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확 불능 면적이 뭐냐? 수확 불능 주수랑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이 수확 불능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묶어서 나중에 기타미 이렇게 부를 건데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은 뭐냐?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목적물 외에 타작물,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을 수 있죠. 또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얘네들은 미보상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을 미보상 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수확 면적은 동일하게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기수확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뭐를 기준으로? 우리 기수확 면적은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이미 끝나버렸어. 이것을 기수확 면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면 이제 재배 및 피해 형태 구분과 관련된 용어 나오는데요. 자, 꽂는 분화가 뭐냐? 꽂는 분화는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얘네들의 필요 조건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꽂는 분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꽂는 분화 기는 뭐냐? 꽂는 분화 기는 과수원에서 이러한 꽂는 분화가 50% 정도 진행된 때를 꽂는 분화기라고 한다. 자, 낙과는 뭐냐? 낙과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을 낙과라고 하고요. 착과는 나무에 달려있는 것, 이것을 착과라고 한다. 자, 적과가 중요하죠. 적과는 저희 이제 적과전 과수사종이라 그래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네 가지 품목에서는 하는 건데요. 자, 해거리를 방지하는 거예요.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한마디로 열매 속는 작업을 우리는 적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과는 뭐냐? 열과는 대표적으로 포도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게 열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과실이 숙기에 과다했어요. 네. 과실이 숙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했어요. 그리고 고온이 지속되어 이러한 경우에 수분을 배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과실이 쫙쫙 갈라지는 걸 열과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무는 보험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가 나무다. 네, 다음 발화가 뭐냐? 발화는 눈의 인편이 1에서 2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을 발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화기는 뭐냐? 발화기는 과수원에서 전체 눈이 몇 프로 정도? 50% 정도 발화한 시기, 50% 정도 발화한 시기를 발화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초 발화는 뭐냐? 신초 발화는 이 신초는 햇 가지를 신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년에 자라난 새 가지, 한마디로 햇 가지를 신초라고 하는데요. 이 신초 발화는 신초가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신초 발화라고 합니다.
자, 신초발화기는 과수원에서 이러한 신초발화가 몇 프로? 50% 정도 발화한 시점을 이제 우리는 신초발화기라고 한다. 되셨죠? 자, 여기서 한번 숫자 잘 보고 넘어가자면은, 자, 꽂는 분화기 50% 숫자 한 개 나왔고요. 그 다음 발화기 50% 나왔습니다. 신초 발화기도 50% 숫자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수확기는 뭐냐? 수확기는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를 수확기라고 한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자,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나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실부터 소실 2분의 1까지 묶어서 나무랑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실은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 유실됐다 이런 표현하죠. 정 위치를 벗어나서 점유를 잃은 게 유실. 매몰은 주간부의 몇 프로 이상이 30% 이상이 매몰됐다, 묻혔다. 이것을 매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복은 나무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졌어요. 얘를 우리는 도복이라고 할 거야. 자, 절단은 뭐냐? 절단은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될 수 있죠.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 꽃등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되면은 우리는 절단,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 분리되면은 절단 2분의 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신초절단은 뭐냐? 신초절단은 단감이랑 떫은감 요 두 가지에서만 나오는 용어인데요. 신초절단은 단감이랑 떫은감의 신초에 3분의 2 이상이 분리되면은 신초절단. 자, 침수는 물에 잠긴 거죠. 나무에 달린 과실이 물에 잠기면 침수. 소실은 화재로 인해서 3분의 1 이상이 사라지면은 소실. 나무의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면은 소실 2분의 1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음 2항 나오는데요. 2항은 모짜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거, 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2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파는 뭐냐? 직파는 직접 파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담수 전파는 뭐냐? 이거는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에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게 전파예요. 이게 전파라고 하는데요. 자,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에 물을 빼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을 직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실비대기는 콩이랑 팥, 이 두 가지에서만 나오는 용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실비대기는 콩이나 팥에 꼬투리가 형성되는 시기를 우리는 종실비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수는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라면은 출수라고 하고요. 출수기, 이 출수기는, 자, 앞에 나온 건 다 우리 50%였는데 얘만 70%다.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70% 정도 출수한 시점을 출수기라고 한다. 얘는 70%구나. 자, 숫자 잘 봐주시면 되고요. 정식은 옮겨 심는 거를 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온상, 묘상,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를 농업용 시설물 내에 옮겨 심는 거를 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식을 완료한 날이 정식일이고요. 다음 작기는 작물의 생육 기간을 작기라고 한다. 작물의 생육 기간을 작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자, 정식이나 파종을 한 날로부터, 한마디로 심은 날로부터 수확이 종료되는 날까지, 자, 이만큼의 기간을 작물의 생육 기간 작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출현은 우리가 농지에 파종한 종자로부터 자란 싹이 표면 위로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출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균 접종은 버섯에서만 나오는 용어인데요. 버섯 작물의 종균을 배지 혹은 원목을 접종하는 것을 우리는 버섯에서 종균 접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연단위 복리가 뭐냐? 연단위 복리는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금전의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1억을 해서 이제 이자가 1,000만 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1년에는 원금이 얼마가 되냐? 요 두 개를 더해서 원금이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게 원금이 되는 이자 계산 방법을 우리는 연단위 복리라고 한다. 자, 지급할 금전의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에 원금으로 하는 계산 방법을 연단위 복리라고 하고요. 자, 영업일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짜를 영업일이라고 하죠.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짜를 영업일이라고 한다. 자, 아래 잔손, 잔대기 이 5가지는 묶어서 나중에 비용 손해라는 걸 배울 때 저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잔손, 잔대기, 잔손, 잔대기 이렇게 묶어서 같이 받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잔존물 제거 비용이 뭐냐? 말 그대로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잔존물에 해체하거나 그리고 청소하거나 차에 싣는 비용을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부터 보시면은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를 입어요. 그리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손해 방지 비용이 뭐냐? 말 그대로 손해를 방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한다. 자, 다음, 대위권 보전 비용은 뭐냐? 이거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우리는 대위권 보전 비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잔존물 보전 비용은 뭐냐? 잔존물 보전 비용은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나 유익한 비용을 잔존물 보존 비용. 자, 마지막으로 기타 협력 비용이 뭐냐? 기타 협력 비용은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포인트, 청소 비용 나와 있죠? 이 청소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의 청소 비용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요. 이 청소 비용에는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 그리고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청소 비용에는 이 사고 현장이나 인근 지역의 토양이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비용, 그리고 차에 실은 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네, 이어서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축재해보험의 계약 관련 용어 먼저 보시자면은, 자, 보험의 목적, 앞에서 배운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점이, 이제 뒤에가 보험 증권에 게재된 가축이라고 나오는 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다 앞에서 본 내용이랑 동일하다. 그리고 보험 기간도 동일하죠.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 보험 기간이고요. 자, 보험 증권 아까 앞에서 본 거예요. 다 본 거니까 이제 그냥 넘기고요. 자, 보험 약관 하나 보자면은 보험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을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험 약관 누가 작성하나요? 보시면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작성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약정서를 보험 약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도 앞에서 봤고요. 보험 가액 봤어요. 자기부담금 봤고요. 그리고 보험금 분담 하나 보자면은 보험금 분담은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 자, 뭐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보상하는 게 보험금 분담이다. 비율에 따라입니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게 보험금 분담. 자, 그리고 대위권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대위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조달가액 하나 보시면은 한마디로 신축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의 목적과 동질에 신품을 제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는 제조달 가액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입률 본 거고 손해율 본 거고 네, 그리고 사업이익 보시면은 사업이익이란 한 두당 평균 가격 마이너스 경영비를 한 게 사업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에서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먼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경영비는 뭐냐?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육돈 평균 경영비를 경영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익률 뭐냐? 이익률 뭐냐 보면은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아래에 나와 있는 산식에 의해서 얻어진 비율을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요 뒤에가 포인트예요.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이익률은 16.5%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산식 보시면은 한두당 비육돈 100kg의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뺍니다. 그 가격을 나누기 한 두당 비육돈 100kg 기준의 평균 가격으로 나눠주면은 이익률을 산출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산출한 이익률이 16.5% 미만이 나왔어. 이러한 경우에는 16.5%를 이익률로 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지금은 요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축 재해 관련 보시면은 이제 풍재, 수재, 설해, 지진 그리고 폭염까지 나온다. 얘네들이 가축 재해에서 다루는 큰 자연재해의 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풍재는 바람이죠. 수재는 물에 의한 피해입니다. 설해는 눈, 그리고 지진은 다들 아시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폭염도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소도체 결함이 뭐냐? 소도체에 생긴 결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이 경락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럴 때 소도체 결함이라고 하는구나.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축장에서 도축이 돼서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을 소도체 결함. 다음 축산휴지가 뭐냐? 축산휴지 손해가 뭐냐? 자, 요거는 돼지에서 나오는 건데요.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 이거를 축산휴지라고 한다. 자, 축산휴지 손해는 뭐냐 보면은 자, 이렇게 축산휴지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이익 그리고 보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 금액을 우리는 축산휴지 손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자, 전기적 장치 위험 말 그대로 전기적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을 조정하는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필회기, 배전반 그리고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돼서 자 뭐로 인해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우리는 전기적 장치 위험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파괴나 변조돼서 온도의 변화가 생겼어.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우리는 전기적 장치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가축 질병 관련 용어의 정의 보실 건데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TG라는 거는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다. 그리고 PED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을 PED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다음 구제역 그리고 AI는 조류 인플루엔자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돼지열병 그리고 난개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가축 질병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요 정도의 용어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는구나. 요 정도로 여러분이 그냥 각각의 이러한 가축 질병이 무슨 내용인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 축산 관련 보시면은 가축 계열화 나오는데요. 자, 가축 계열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무슨 내용이냐 보시면은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 사료를 공급하고 가공, 유통 등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 활동을 우리는 가축 계열화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축 계열화 사업이 뭐냐? 방금 앞에서 본 가축 계열화랑 연계지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농민이랑 계약을 해요. 농민이랑 계약을 맺어서 가축, 사료, 동물용 의약품, 기자재, 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 가공 또는 유통하는 사업을 가축 계열화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돼지 MSY가 뭐냐? 돼지 MSY는 어미돼지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에서 출하 체중 몇 킬로예요? 110kg가 될 때까지 생존해서 출하한 마리수를 우리는 돼지 MSY라고 한다. 그리고 산란수는 뭐냐? 자, 산란계는 알을 낳는 닭을 산란계라고 하죠. 산란계 한 개군에서 하루 동안에 생산된 알의 수를 산란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뭐냐?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축산업자 및 학계, 소비자,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자조금 관리위원회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품목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품목에 자조금을 조성하고 지출, 그리고 사업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뭐냐? 자, 이런 것들이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구나.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 쇠고기 이력제도 이게 뭐냐? 우리 소는 노란색의 귀표를 부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소는 이렇게 출생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노란색 귀표를 부착을 해서 자,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 판매까지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관리해서 위생이나 안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쇠고기 이력 제도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의사 처방제가 뭐냐? 수의사 처방제는 말 그대로 이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수의사 처방제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부터 가축 재해보험 관련 용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중요 포인트는 가축 재해보험 관련 용어보다 그 앞에 나온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를 집중적으로 봐두셔야 되고요. 자, 이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나요? 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2번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 우리 농구먼에서 발표한 교재 뒷부분에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는 전체 시험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록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이 용어의 정의들도 충분히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 그 앞부분 용어는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이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수험생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야 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